안녕하세요. 아무렇지 않게 아름다워지는 아모라타 성형외과 대표원장 한승범입니다. 가슴 수술을 상담하러 오실 때 저한테 제일 많이 하시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? 사이즈를 최대한 얼마나 크게 넣어주실 수 있나요? 입니다. 특히나 인터넷이나 주변 지인분들 얘기를 들으면 나는 몇 cc까지 넣었는데 만족했어. 나는 몇 cc 넣었는데 이거보다 더 넣을 걸 그랬어. 이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되죠. 그래서 나는 어느 정도까지 들어갈 수 있나? 어느 정도 해야지 이쁜가? 어울리나?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런데 중요한 건 단순히 큰 보형물을 넣는 게 꼭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. 내 체형과 가슴의 폭, 그리고 피부 두께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자연스럽고 나한테 맞는 그리고 아름다운 가슴을 만들 수 있습니다.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크면 클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세요. 하지만 너무 큰 보형물을 넣으면 회복 기간이 길어지거나 아니면 회복 기간이 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내 가슴에 맞는 보형물을 어떻게 정하고 안전하게 최대한 큰 사이즈를 어떻게 넣을 수 있는지 도움이 될 만한 기준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생각이 크게 넣으면 무조건 예쁘지 않을까요? 하는 건데요. 체형이나 피부 두께를 고려하지 않으면 오히려 예상하는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볼게요. 마른 체형이신 분이 너무 큰 보형물을 넣으면 피부가 얇다 보니까 이 경계가 좀 드러나 보이거나 아니면 보형물 특유의 주름이 만져지거나 느껴질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피부에 큰 긴장이나 압력이 가해지면서 통증이나 회복 과정이 상당히 불편하실 수 있어요. 또한 보형물이 크면 무게도 늘어나기 때문에 이 시간이 지나면서 보형물을 지탱하고 있는 피부가 늘어나면서 밑빠짐이 발생하거나 피부가 많이 늘어날 수 있죠. 반대로 체격이 큰 분이 체격에 비해서 너무 작은 보형물을 선택하게 되면 원하는 크기를 얻지 못하셔서 좀 많이 아쉬울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상담을 하다 보면 주변에서는 최대한 크게 해야 된다, 너가 넣을 수 있는 것에서 한 사이즈 더 크게 주문해야지 후회하지 않는다, 이런 얘기들을 듣고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요.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. 하지만 무조건 크게, 무조건 본인 사이즈보다 더 크게 선택하는 것은 그게 정답은 아니에요. 체형에 비해서 큰 보형물을 넣는 경우에는 경계가 드러나거나 주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저는 지방 이식을 권해드리고 회복 과정을 좀 더 편하게 도와드릴 수 있는 고압산소 치료를 병행하기도 합니다. 수술을 디자인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마다 다른 가슴의 폭과 삽입할 보형물의 폭을 조합하는 겁니다. 흉곽, 즉 가슴, 유방의 폭이 좁은데 무조건 넓은 큰 보형물을 넣게 되면 수술 후에 가슴이 흉곽폭을 넘어가 보일 수도 있고요. 반대로 폭은 넓은데 작은 보형물을 넣으면 가슴골이 여기 비어 보이거나 빈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. 제가 아무리 가슴 성형을 많이 해도 흉곽 자체를 제가 바꿀 수는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흉곽과 가슴폭에 맞는 보형물을 고르는 게 가장 우선이고 중요합니다. 필요하다면 지방 이식을 더해서 좀 더 자연스럽게 보완하기도 하고요. 그렇다고 해서 흉곽보다 큰 보형물은 산술적으로 무조건 불가능하다, 그건 또 아니에요. 수술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 환자분의 흉곽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, 그리고 큰 보형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어떻게 환자분들에게 충분히 설명드리고 이해하실 수 있는지에 따라서 충분히 해볼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실제로 흉곽은 좁지만 무조건 큰 보형물을 원하셨던 분도 계셨는데요. 디자인 과정에서 좀 신경 쓸 부분이 많죠. 회복 과정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수술을 잘 진행을 하면은 자연스러운 볼륨감과 흉곽과도 잘 어울리는 결과를 만들 수 있어요. 결국 중요한 건 내 체형과 피부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안전하게 디자인하고 기획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꼭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수술 후의 회복과 관리 과정입니다. 보형물이 들어가면 그 크기만큼 우리 몸의 피부가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적응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. 이 과정에서 당겨지는 느낌, 그리고 보형물이 흉곽을 압박하는 느낌이 다소 부자연스럽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보형물이 자리를 잘 잡아가면 충분히 개선이 되고 적응이 되실 거고요. 출산이나 아니면 수유를 하시거나 체중이 많이 감소되어서 피부가 많이 늘어나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불편감이 좀 적을 수도 있어요. 이미 늘어나 있기 때문에 피부가. 회복 초기에는 보정 속옷을 착용해서 보형물의 움직임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피부가 충분히 늘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. 또한 무거운 중량을 드는 운동이나 아니면 반복적으로 팔을 움직이는 운동은 피하시는 게 좀 좋습니다. 예를 들면은 수영이나 골프, 일하실 때 무거운 물건을 계속 올렸다 내렸다 이런 일을 하시는 거는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. 수술 후에는 가벼운 걷기 정도로 혈액순환을 돕는 게
회복에 유익합니다. 심리적으로 안정을 회복하는 과정도 큰 영향을 줍니다. 불필요하게 불안해하시거나 가슴에만 생각이 매몰돼 있으면 회복이 좀 어려워요. 편하게 생각하시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휴식을 취하면서 맛있는 음식 드시고 재밌는 넷플릭스 보라고 설명을 드리는데, 이런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니까 수술 후에는 편하게 회복하시는 게 무엇보다 좋다. 그리고 무엇보다 정기적인 경과 확인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. 단순하게 확인 차원을 넘어가지고 회복하는 과정을 꼼꼼히 살피고 환자분은 모를 수 있는 혹시 모를 문제를 제가 먼저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찾아와서 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. 자, 가슴 성형을 준비하실 때 꼭 기억하실 핵심 포인트 3가지입니다. 첫 번째, 내 체형과 균형에 맞는 보형물을 선택하자. 두 번째, 흉곽의 크기를 고려해서 적절한 볼륨의 보형물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. 세 번째, 회복을 위해서 초기 관리 그리고 정기적인 경과 확인을 꼼꼼히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3가지 꼭 지켜주시고요. 그래야지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결과 얻을 수 있을 거예요. 가슴 성형은 단순히 크기나 모양을 바꾸는 게 아니라 최대한 건강을 유지하면서 나에 맞는 결과를 가져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이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아무렇지 않게 아름다워지는 아모라타 성형외과 대표 원장 한승범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